안녕하세요. 네 분이요? 판매장 창업하실 때 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여기는 저는 1억 3천 들어왔어요. 보증금이 5천 들어갔어요. 원리금 5천, 그리고 여기 시설 비용은 3천 정도 들어갔어요. 권리금 5천, 네. 보증금 5천, 시설 비용 3천. 네, 맞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인트 이런 건 다 제가 칠한 거다 보니까 좀 셀프 인테리어 좀 많이 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돼요? 여기 월세는 363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있나요? 관리비는 소방비 3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기. 네네. 그럼 보통 네. 1매출 어느 정도로 팔면은 네네. 손익분기점이 넘어요? 여기 같은 매장은 150이 넘어야 손익분기점이 넘습니다. 지금은 150 넘게 팔고 계시나요? 예, 1매출 그래도 잘 나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1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 손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약으로 많이 오시나 봐요? 아무래도 초저녁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쁜 편이에요.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네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직장 생활했었거든요. 조립 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막 조립하고 있었는데 사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사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만족합니다. 창업 아이템이 족발이랑 보쌈이잖아요. 네. 창업 준비하실 때 네. 어떤 게 좀 어려우셨어요? 이제 족발 삶는 거랑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뭐 한 번 들어가면 30쪽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 조절하는 것도 잘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배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나 봐요. 그죠.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해보셔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족발 컨디션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보셔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장님, 네. 처음 창업은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포장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홀에는 사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배달이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포장 배달부터 했는데 우연찮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홀로 올 수 있게끔 됐어요. 그때는 하루에 매출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한 달로 따지면은 한 3,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손님상에 나가는 메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편백한상이라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 되게 이쁘네요. 예, 이게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수도권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백에다가 네. 음식을 나가면 네.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편백기가 피톤치드라고 해가지고 그 세균을 생균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향이랑 같이 여기 밑에 있는 야채랑 같이 드시면은 더 맛있어가지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사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흔한 족발집을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편백기에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3가지 메뉴를 올려봤는데 요게 먹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편백기를 이렇게 재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 편백기를 데워가지고 여기 고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끓여놓고 있어요. 좀 더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네, 그죠, 그죠. 족발은 보통 몇 시간 삶아야 돼요? 족발은 저희는 평균적으로는 2시간 30분인데 저희는 오버쿡을 하다 보니까 2시간 50분 정도 삶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손님들이 식사하셨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요. 좀 더 오래 삶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그죠, 그죠. 사장님 이건 뭐예요? 요거는 족발에서 제일 중요한 씨육수라고 합니다. 씨육수요?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족발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요 물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족발이 맛있게 나옵니다. 저거는 매일매일 네. 만드는 게 아니라 관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예, 매일 이제 뜰채 갔다가 밑에 있는 뭐 고기 잔여물이나 이런 걸 건져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끓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와서 물을 끓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맛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무조건 끓여줘야 돼요. 각 매장마다 각자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각 매장마다 이제 뭐 이거 관리 잘 하신 분은 뭐 10년도 넘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4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면 될수록 더 육수 맛이 좋아져가지고 족발의 맛을 좌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단 저희 양파랑 마늘, 생강 뭐 이런 종류가 들어가고요. 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계피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문 들어온 거는 네네. 얼마어치 들어온 거예요? 지금 11만 1,000원치 들어왔어요. 11만 1,000원이요? 네네네, 맞습니다. 단가가 진짜 높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족발보쌈 항정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단가가 되게 높아요. 1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일매출은 평균적으로는 1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팔았을 때 280까지 팔았어요. 280 이요? 네네네. 메뉴 있으면 어떻게 쓰시게 돼 있어요? 이제 사실 저기요 여기 뭐뭐 주세요 하다 보면은 알바생들이랑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제 미스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손님이 주문하시면은 바로 저희한테 전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주문 실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점 때문에 일단 요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 메뉴잇을 고르시기 전에 네. 혹시 다른 브랜드들도 네. 고민해 보셨어요? 네, 다른 데도 많은 데도 봤는데 일단 메뉴잇에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요게 파손이 됐을 때 이게 다 무상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또 웨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전화번호 적고 나서 이제 하시면은 저희 포스기에 나오거든요. 메뉴잇에서 더 좋았던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네. 이 사진들이 다 무료 촬영이거든요. 촬영 드리면은 다 무료로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사장님 지금 메뉴도 메뉴잇에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장점이네요. 그죠. 엄청 큰 장점이죠.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거를 뭐 돈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무료인 점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족발 보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손님상에 나갔을 때까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족발은 하루에 몇 쪽 삶으세요? 저희는 현재 족발은 20족 삶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키로로 따지면 한 8kg 정도 삶아요. 항정도 한 8kg 정도. 사장님 족발을 삶을 때 네.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칼집 내는 작업이랑 족발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칼집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핏물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잡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육가공 업체에서 도드람 냉장을 바로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한 족발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국내산 족 쓰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산이랑 네네. 국내산이랑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수입산은 냉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삶아서 손님상에 나갔을 때 조금만 식어도 잡내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단가가 있어도 그래도 손님들이 더 맛있어하는 거는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족발 썰 때는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뼈 라인 따라서 이렇게 잘 자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이쁜 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요 살을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요거를 이쁘게 썰어야 되거든요. 족발을 네. 쓰시는 분들도 네. 다들 각자 모양이 약간씩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뼈 따는 거는 대부분 다 다르시고 그 다음에 썰어서 나가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치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털 작업을 아무리 해도 간혹가다 나오는 털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손님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아이템이 네. 족발 보쌈이잖아요. 네네. 그 아이템의 장점이 네. 어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가 부분에서 좀 상당히 높고요. 족발 같은 게 사실 유행을 잘 안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출은 1년을 갔을 때 더 안정적이고 해가지고 아마 뭐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배달비가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배달에서 객단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가 있는 음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선생님, 네. 벌써 만석이네요. 아, 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손님들이 네. 많이 오는 이유가 어떤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헬프바도 있고 이제 저 슬러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메인 음식이 맛있어야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꼭 주셔야 돼요. 조금만 서비스라도 꼭 주셔야지 손님들은 다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용하신 거 만족하세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만족하고요.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창업을 하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만약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면은 거기 매장을 꼭 가셔서 그 매장에서 못해도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이라도 꼭 배우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창업을 하셨으면 꼭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하시면은 정말 퍼센트로 따지면 솔직히 한 70%는 다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어디서 배우고 꼭 시스템을 많이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 인터뷰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